안녕하십니까. 민볼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정 영상이고요. 지상권에 관한 두 번째 영상이고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286조부터 볼 건데, 일단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치료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치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86조죠. 치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판례는 또 이 치료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87조입니다. 자,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 소멸 청구를 하려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려면 2년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전제는 뭐냐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2년치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읽어보면 지상권자가 연속불여 2년 이상의 치료거든요. 여기서 이 연속불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간이 아니라 2년치를 의미한다. 2년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10년 동안 조금씩 안 낸 돈을 합산해가지고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그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2년분, 2년치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양수인이 못 받은 돈이 1년치고 전 소유자인 양도인이 못 받은 돈이 1년치여서 합산해서 2년치가 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88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288조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2년분의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가 됐고요. 그 지상권 소멸 청구가 됐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려면 통지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까?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 줘야 되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상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거를 상당한 기간을 즉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89조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특수 지상권을 공부할 거예요. 자, 289조의는 구분지상권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토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 구분지상권에서 첫 번째 조심할 점 뭐냐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이랑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뭐가 빠져있죠? 수목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의 개념으로서 만약에 개념에 관한 이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항상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틀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계속 보시면 설정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너무 깊게 파지 마라. 너무 위로 올리지 마라 라고 제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학년 두 번째 조심할 점인데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의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서 성립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도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저당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지가 동의를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죠. 자,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90조입니다. 자, 준용규정인데 일단 213조 해서 반환충구권, 방해제거, 방해예방충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왜요?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에 기한 반환충구권, 지상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충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210조 내지 제244조인데 조심할 것은 이 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보음으로 쓰거든요. 빨간 것 내지 노란 거. 그러면 빨간 거 아니면 노란 거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법률에서는요. 법에서는 내지라는 말은 양보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216조 내지 제244조라는 말은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상린관계예요.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지상권자에게도 준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자, 상린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지상권자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2항. 제280조 내지 289조, 다시 말하면 280조부터 289조까지는 다시 말하면 지상권 내용에 관한 규정 279조, 그러니까 개념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은 28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대우를 준용한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에 관해서도 일반 지상권과 같은 똑같은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조립하려는 구분지상권도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체단 기간이 결정되고요. 구분지상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5조를 볼 건데요. 뭘 볼 거냐면 법정지상권을 볼 겁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조문으로 정리해 드릴 것은 2가지예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자, 먼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인데, 자, 법정지상권이 뭔가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이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무슨 말이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대지, 토지 소유자가 동일했었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그럼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만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요. 자, 이거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갖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의 지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항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304조 1항에 의하여 건물의 전세권은 그 법정지상권 효력에도 미치고 이를 통해 건물 전세권자가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로 부분은 어디서 볼까요? 건물의 전세권에서 볼 거니까 그때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가로를 뺀 나머지 부분 뭐예요? 자, 이미 지상권이 성립했다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 사람은 지상권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 토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는 더 이상 그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66조입니다. 법정지상권이고 오늘 이번 영상 마지막 조문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저당권 실행 당시에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조심할 것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로부터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였으나, 다시 말하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계속 보시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를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